경기도 양평에서 자란다팜 농장 운영하고 계시는 박정자 농부님,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 양평에서 자란다팜 운영하고 있고요. 저 박정자랑 또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안교성 씨라는 분인데, 서로 발표를 하겠다고. 네, 이제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새겨 들으세요. 서로 막 발표를 하겠다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지 그랬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부부니까 할 수 없습니다. 좀 오래 사셔본 분들은 아마 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신다니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서 좀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 서로를 변화시키는 마켓 가드닝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혹시 마켓 가드닝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뭐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마켓 가드닝이라는 단어를 그 캐나다 퀘벡의 농부가 쓴 책에서 이제 처음 읽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 말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보고 읽을게요. 그 농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규모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유기농 텃밭 농부로서 자신의 삶이 무척 보람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제가 도시농부에서 또 전업농부로 이어가는 자란다팜의 마켓 가드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의 그 이전 도시농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또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자란다반 농사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농사의 시작은 일단 도시농부입니다. 그 학교 화단이나 또 뭐 주말 농장, 도시 옥상 텃밭에서 이제 그런 곳이 제가 재미나게 이제 농사 짓던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쪽은 그 2011년도에 도시공동체 텃밭 프로젝트에 제가 함께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물레동 철공소 지역의 옥상을 활용해서 이제 텃밭을 만든 모습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그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을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여기서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 또 저쪽 아파트의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쪽은 또 홍대 그 카톨릭 청년회관의 청년회관 이제 달이라는 곳에서 옥상 텃밭을 만든 모습이고요. 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홍대 다리 텃밭이고, 세 번째로 이제 무대륙 카페 옥상 활용해서 대륙 텃밭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양한 직업분들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기 작은 사진을 보면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도시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 도시 텃밭을 찾은 분들한테 농사를 좀 즐겁게 경험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맡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농사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추천해 드렸던 게 좀 다양한 품종을 소개해 드리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채소를 보지만 사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채소가 다가 아니잖아요. 뭐 감자만 해도 노란 감자도 속에 노란 감자도 있고 속에 보라색인 감자도 있듯이 이제 그런 걸 좀 추천해 드리면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막상 그 도시 텃밭에 참여한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디자이너, 이제 그 다양한 층의 직업군이 만나면서 농사 외에 이제 재미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신홍제 또는 뭐 하지감자 축제, 텃밥, 또 요리사의 밥 하는 그런 재밌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레도시 텃밭에서 그 수확된 샐러드 채소하고 허브를 홍대 수카라에 납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까운 거리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 접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치를 주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남는 부산물은 모아져서 다시 밭으로 이제 돌려졌거든요. 그것은 또 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밭과 식당 또 다시 밭으로 이렇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의 순환 체계가 발생되는, 그게 이제 좀 실험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쪽 사진은 여기 하자센터 달시장에 이제 출점했을 때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뭔가 기획이 됐었다기보다 정말 후다닥 참여한 마켓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밭에 수확물이 좀 많을 시기가 아니어서 그 밭에 있는 대파하고 또 거기 이제 회원들 분들하고 이제 그 지렁이 기르는 분이 있어서 그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는 지렁이 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꺼이 저 대파를 사가시면서 이제 웃으시면서 사가시면서 그러셨어요. 웃으시더니 아이고 좀 세였네 이제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 값에 이제 치르고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도시 텃밭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연결선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납품이나 이런 마켓의 경험들이 사실은 이런 마르쉐라는 대화하는 농부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기초 작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해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혼자 또 생각이고요. 네. 이거는 첫 마르쉐 때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농부로 있으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마켓 또 저의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은 그 해화동에서 열리기 전에 프레마르쉐 서울역 284에서 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게 그 제가 재배했던 쌈채소를 판매하는 모습인데 농사는 제가 지었지만 사실 판매 아이디어를 주거나 뭔가 와서 같이 즐겨 주셨던 분들은 이제 텃밭을 같이 하는 뭐 디자이너 분도 있고요. 당시에 그 홍대 다리 텃밭 같이 했던 분들이 그 마르시에 출전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사진입니다. 겨울에는 사실 뭐 텃밭에 작물이 없었지만 가공품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텃밭 회원분들하고 뭐 같이 출점을 해서 맛도 보여드리고 또 맛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또 이게 또 완판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옆에 출전자분들이나 소비자들까지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막 축하해 주셨던 그런 약간 동네 축제 같은 이제 마르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재미로 농사짓던 도시농부였는데 마르쉐를 계기로 해서 마켓 농부로 이제 첫 경험을 했을 시기입니다. 숟가락이 작은 채소 가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행입니다. 네. 수카라는 이제 물레도시 텃밭에서 처음 납품했던 홍대에 있던 식당인데요. 식당 앞에서 작은 채소 가게 처음 열었을 때 모습이에요. 판매는 저기 앉아 계시는 수카라 대표분이 직접 했던 건데 이때 판매 방식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의 가농가에서 재배한 만두, 또 뭐 경기도 지역의 나농가에서 재배한 만두, 그리고 또 충청도 지역의 다 농가에서 재배한 만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정한 가격. 그래서 이제 지역은 다르고 또 농부도 다르죠. 또 토양도 다르고. 그 대신 이제 이 같은 같은 완두의 그 맛을 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판매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도시 텃밭에서 기르던 허브를 들고 출정을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너무 좀 흥미롭게 지켜보던 제 채소 가게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귀농통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수카라 대표가 왜 이 시장을 열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우선은 공부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작은 채소 가게를 열어봤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가 좋아하는 재료, 쓸 줄 아는 재료, 늘 사먹는 익숙한 재료만을 쓰게 되니 제철 음식 재료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시기마다 계절마다 어떤 채소가 나올지 그때 어떤 맛을 내며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1년 동안 천천히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분이 왜 이런 채소 가게를 열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이후에 이분의 공부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노지 재배하는 농가가 참여해서 수카라 채소 가게 이어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이름이 좀 바뀌어서 큐네 작은 채소 가게 또 이제 작년서부터는 큐 7일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노지 재배 농가 한 5팀 정도가 참여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소 가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봐오면서 사실 이제 이때는 한 팀이나 두 팀이 나와서 그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의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농부들한테 그 뭔가 노지 재배지만 그 품종이 되게 다양해지는 걸 확 늘어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또 뭐 그 기간 동안은 그냥 그대로 이제 채소 가게가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그 식당 안에서 가게를 열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홍대 다리 텃밭 하면서
그 텃밭에 부쩍 요리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사들이 밭으로 찾아와서 농사 수업도 참여하고 또 씨앗 뿌리고 수확의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밭을 즐기는 거였는데요. 요즘은 아마 주변에서 농부와 요리사의 협업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농부가 된 요리사, 또 요리사가 된 농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밭에도 제가 양평으로 이사 가고 한 3년 이상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밭에 오던 요리사, 뭐 꽃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실 뭐 몇 번 오다가 말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열심히 왔고, 또 그분들은 다른 농가도 또 지속적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밭일도 하지만 또 특별하게 농부나 요리사나 꽃 작업하는 분이 협업해서 소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기도 했었고요. 또 자신의 레시피가 들어간 또 꽃 작업자의 그 작품이 또 들어간 채소 꾸러미도 하는 작업이 있었고, 또 특별히 작물이 넘치는 시기에는 그 소스나 절임의 가공품을 만드는 일도 이제 기꺼이 같이 해줬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역할을 찾은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해줘서 좀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요리사한테 되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에 가운데 사진인데요. 이건 뭔가요? 네. 산딸기 잘 아시네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 밭에 이제 산딸기를 키우게 됐어요. 사실 예정에 없던 산딸기를 키우게 됐었는데, 저도 처음 키워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빨개지면 수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리사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리사분들은 되게 다양한 많은 재료들을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빨개진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데 맛있을 때를 알고 수확을 해야죠, 라는 말을 해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마르시에 참여하시는 농부님들도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농사에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요리사와의 그 작업 시간이 좀 이제 늘어나게 됐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분과 제가 이제 서로 주고받는 질문들이 좀 있었고, 또 여러 피드백들이 많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그 셰프의 마음하고 또 농부의 마음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찾는 진심은 우리 서로 같았고요. 네, 요리사는 또 채소가 자라나는 전체 과정을 시기별로 맛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이 있고, 또 채소와 과일의 시간에 맞춰서 메뉴를 상상해보게 되겠죠. 또 농부는 채소를 다루는 방법이나 보관 방법, 이용 방법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것들을 또 다른 소비자와 나눌 수도 있고요. 농장의 작부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또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요리사와 농부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삶의 방식에서 보고 배워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각자의 작업들이 조금 더 이제 즐겁게, 이제 자기한테도 좀 즐겁게 좀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밭을 통해서 요리사와 농부가 함께 잘한다, 그렇게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다양한 직거래 방식이 있잖아요. 뭐 앞에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던 꾸러미나 또 뭐 로컬 마켓도 있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수카라의 채소 가게, 뭐 큐 7일장, 그다음에 채소 시장, 또 농부 시장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모습이, 그 다양한 시장의 모습이 좀 생겨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직거래 시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저 떨고 있는 거 보셨어요? 예, 제가 말한 정답을 아주 딱 맞춰주셨어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가장 대표적인 직거래 시장, 또 제대로 가고 있는 시장이라면 저는 이제 농부시장 마르쉐가 아닌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마르쉐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도시농부로 참여를 했고, 또 이후에 잘한다 팜으로 참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마켓 농부로 좀 성장하는데 큰 전환점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는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또 농사를 정직하게 지어야겠구나 하는 나름의 뭐 사명감도 좀 다지게 되고요. 또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면
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존중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구시장 마르쉐에서 2017년도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오늘의 주제와 좀 맞는 얘기가 있어서 옮겨봐 봤는데요. 마르쉐의 원동력은 연결이다. 삶의 중심인 먹거리를 둘러싼 생태계, 또 그것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장을 펼친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르쉐를 구성하는 뭐 중요한 자원봉사자분들, 또 마르쉐 친구들, 그다음에 농부, 요리사, 뭐 이벤트 팀, 그리고 또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분들까지 이렇게 사진을 좀 모아봤고요. 이제는 잘한다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경기도 양평에 이제 부부가 함께 농사 짓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도시를 벗어나 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정말 막연한 자신감으로 시골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됐었는데, 처음 양평에 가서 농사 짓게 된 밭이에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땅을 구할 때 가장 제가 고려했던 건 토양이 어떤가, 뭐 다른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농사를 해낼 수 있는 규모인가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한 400평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딴 데도 이렇게 뭐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좀 큰 게 사실은 욕심이 나요. 예, 내 돈으로 쓰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돈도 없었지만 아무튼 이왕이면 큰 거를 사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막 이제 이런 욕심도 났었는데 그 밭을 내가 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솟는 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밭이 예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없는 밭입니다. 왜냐하면 이 옆집에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제 원주민 분이 계신데 거기 친구분이 오셨는데 옆에 밭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야, 이 밭은 놀리는 밭이냐? 이제 이랬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되세요. 뭐 이제 그런 말 했었고, 또 이제 여기가 마을 분들이 그 전원주택 단지가 좀 위쪽에 있는데 여기로 이제 산책들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가끔 이제 꽃이 보이면 구경 좀 해도 돼요 하고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영락 없이 똑같습니다. 예, 뭐라고 하실까요? 일 안 하냐고요? 저희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부부예요. 동네에서 저희를 딴 밭에서는 사실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저희 밭에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1년 365일이 아니고 며칠이지.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출근하는 때에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출근합니다. 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영락 없이 한숨을 쉬고 나가세요. 네,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이 밭은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낫이나 호미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호미로 땅을 이렇게 두드리면 희한하게 챙챙 하는 쇳소리가 나는 땅이었어요. 예,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땅이 단단해요. 예, 그 전에 여기 이제 농사 짓던 분이 저 원주민 쪽에서 이제 사시는데 그분이 농사 짓는 걸 보면 뭐 풀약 많이 쓰시고 또 화학비료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랬던 건지 아주 단단한 흙이었고, 사실 밭에서 곡괭이를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첫 해 남편은 곡괭이로 고구마를 캤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첫 해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첫 해 만에 벌써 남편과 저는 그 해 손가락이 거의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해 어찌어찌 농사를 마치고 가을이 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약간 이 밭을 그대로 쓰기에는 지금 약간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봄에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했었어요. 그때 이제 토양 분석 의뢰하면은 이 땅에 유기물 수치라는 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있냐가 나오는데 적정 수치에서 딱 반 정도의 양이 이제 유기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겨울에 유기물을 좀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논농사 지으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집단을 있는 대로 많이 끌어 모았어요.
그리고 또 깻단 그냥 농부들 다 버려두잖아요. 그거 가져가도 되냐? 물은 다음에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이불을 덮었어요. 지푸라기, 깻단, 지푸라기, 깻단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이제 한 해 그 겨울에 이불을 덮어놓고 놔뒀다가 봄에 다시 경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밭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 모습인데요. 그렇게 했다고 땅이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유기물 수치를 이제 토양 분석을 또 해보면은 유기물 수치는 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적정 수치까지는 유지되더라고요. 이제 그 두둑이 이제 그때 모습 그대로이고 부분은 좀 무너지는 곳이 있고 그러면은 좀 수정을 해서 쓰고 있고 또 이 밭은 이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경사가 지는 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한 2년째 저의 고민이 뭐냐면 2년째 기습폭우라는 게 이제 좀 심하게 우리 밭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 위쪽이 언덕이 있는 곳이거든요. 또 여기가 코너입니다. 여기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그 빗물이 내려오면서 하우스를 들이쳐서 이 밭으로 물이 이렇게 쫙 빠지거든요. 거의 바닷가 갯벌처럼 돼요. 이제 그 매년 이제 거기 그 일을 좀 겪으면서 밭이 좀 많이 이제 피폐되는 거죠. 영양가도 많이 빠지고 또 많이 이제 두둑이 좀 많이 가라앉고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한동안은 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갯벌처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2년간 지금 그걸 겪으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밭으로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6월 중순쯤으로 생각되는데요. 노지밭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6월 중순 장마 시작, 그 다음에 한 10월 그때가 저는 노지밭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풀이 조금 안정적일 때 이제 이후에는 풀이 많이 성이 나 있어요. 성이 나 있어서 좀 감당을 못하고 이제 그럴 때는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비올라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지금 막 그냥 추운 양평에서도 많이 번지고 있고 또 뭐 군데군데 그 월동 작물이 올라오거나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중간에 흙이 유실이 조금 더 잘 되는 곳은 틀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데는 확실히 그 몰아서 심는 것보다 한 작물만 몰아서 심는 것보다 벌레는 좀 덜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작업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추를 몰아 심거나 뭐 토마토를 몰아 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쪽이 확실히 벌레 피해는 좀 더 많다는 건 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토마토밭 사이에 허브 심고 또 고추밭 사이에 뭐 들깨를 심으면 좀 벌레 피해가 좀 덜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허브밭 사이에 토마토를 심으면 될 것 같고 들깨밭 사이에 고추를 심으면 벌레가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겠나요? 네, 이제 저희 느낌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월동 작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밭일하는 중간중간에 이른 봄서부터 사실 채종이라는 것도 계속 이루어지는 작업이거든요. 채종은 사실 아차하면 놓치기 쉬운 게 또 채종인 것 같아요. 채종은 내년에 쓸 씨앗을 받아두는 걸 말하는데 뭐 열매류는 가장 그나마 잘 나온 거 이쁘고 튼실하게 잘 나온 거를 오랫동안 푹 익혀서 쓰고요. 또 튼실하게 생긴 꼬투리 같은 거 잘 말려뒀다 씁니다. 이제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기별로 좀 채종을 해두거든요. 7월에 열매, 8월에 열매, 9월에 열매 이렇게 채종을 해서 잘 씻어서 말려두고 뭐 날짜, 뭐 이름 같은 거 적어서 저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다음에 이제 1월에 꺼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 마르쉐 준비하느라고 이제 막 밭에서 이제 당근을 뽑아갖고 나오니까 또 아까 그 옆집 아저씨가 저를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좀 희한한 사람이 하나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궁금해 하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저씨가 냉이를 캐러는 꼭 우리 밭에 옵니다. 네, 왜일까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그분이 저를 박여사라고 부르거든요. 박여사네 밭에는 그래도 약은 안 치니까 이게 아주 건강하거든. 이제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분이 아주 고수를 좋아해요. 예, 근데 우리 마누라가 또 이 밭 고수가 또 맛있다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슬금슬금 이제 자꾸 밭으로 오시거든요. 그럼 또 저분이 왔구나. 내가 이제 하는데 마르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당근을 수확을 해서 막 이렇게 씻으러 이제 가고 있는데 또 그 울타리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하는 말씀이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근밭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그랬더니 와, 이 밭에서 뭐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뭐 이런 말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첫 해, 두 해까지 사실 저를 그렇게 봤고 그 다음 해가 갈수록 이제 올해 8년 차인데 믿어주는 걸 좀 느껴요. 아, 너네도 먹고 살 만큼은 하는구나 라고 하고 아, 그래도 박 여사님 여기가 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저는 풀이 많다고 느끼고 아직도 남편이 예초기를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이제 느끼고는 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아, 이 밭이 뭔가 자기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 밭을 자신의 어떤 실험 대상으로 보기는 해요. 밭에 좀 풀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 자기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또 뭐 말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허브나 뭐 채소나 같이 그냥 이렇게 심고 있고요. 저기 보면은 뭐 박하, 그다음에 뭐 멕시칸 세이지, 뭐 깻잎, 그리고 여기는 쑥이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사실 경운을 채소로 하고 있는 건 그거는 괜찮은데 쑥이 이렇게 자라나는 문제는 사실 몇 년간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느 도둑은 그냥 쑥으로만 덮여 있어요. 예. 그래서 쑥 뿌리를 이제 좀 캐내려고 보면은 뿌리가 또 빼곡하게 이제 박혀 있어서 안 그래도 손가락을 너무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멀칭 비닐을 한 6개월간 덮어놔봤어요. 그 두둑만 한 6개월 덮어놨다가 이제 걷어보니까 위는 싹 죽었어요. 위에 풀은. 그리고 삽으로 뒤집어 보면은 처음에 살아있을 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진 건 느끼는데 쑥은 사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또 퍼져 있고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퍼진 데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두 번째 밭인데요. 제가 그 첫 번째 밭을 하면서 동시에 이웃의 밭을 좀 그러니까 제가 얻으려고 얻은 건 아닌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웃 어른분들이 살금살금 오셔서 우리 밭을 한번 해보겠냐라는 소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그때 제가 조금 더 젊었거든요. 예. 힘이 남아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받아서 했는데 하다가 이제 또 자기네가 농사 짓겠다고 또 빼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면서 내가 좀 다년생 꽃이나 작물을 심을 수 없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되게 많이 읽어놨더니 이걸 또 막 그냥 또 가져가시네요.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변의 밭을 보고 또 이제 사게 됐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여기가 전체 이 땅보다 푹 꺼진 밭이었어요. 예, 한참 푹 꺼진 밭으로 좀 약간 농사를 짓지 않던 밭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흙을 구입해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성축을 쌓을 만큼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흙을 넣는 경험은 정말 처음 하면서 되게 나름 되게 좋은 흙을 넣어야겠다는 그게 있어서 흙을 좀 이제 의뢰가 오면은 보러 다니고 이 흙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넣어주시는 분이 지금 전문가한테 맡긴 건데 그 계산을 잘못하셔갖고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 하는 그 트럭의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반도 안 찼는데 저희가 주문한 흙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하게 또 다르게 이제 한 흙이 좀 들어와서 많이 사질토의 흙이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밭은 좀 점토질이 좀 많은 흙이고 여기는 좀 사질토 밭이어서 남편과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이거를 두 개를 다 섞어갖고 반으로 쏙 나눴으면 정말 좋겠는데 막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밭은 또 제가 처음에 이제 조성하면서 여기는 틀밭입니다.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는 제가 꽃을 심어서 가꾸고 있고 여기는 이제 채소밭. 하긴 뭐 여기는 채소를 안 심는 건 아닌데 약간 꽃밭이라고 하면서 모양을 좀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틀밭을 일단 했고요. 저는 밭도 좀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늘 생각만 있고 그렇게 좀 잘 안 돼서 좀 속상한데 그러니까 뭐 기역자나 니은자 뭐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나름의 나름 디자인이라고 해서 틀밭을 넣고 이제 틀밭을 넣으면은 좀 좋은 게 뭐 경작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이제 무너짐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여기를 다 뒤집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틀밭으로 조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그 꽃을 좀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양평이 생각보다 좀 춥더라고요. 최저 온도를 찍는 게 굉장히 내려갈 때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양평으로 이사 간다고 하고 나서부터
양평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겨울 추위로 소주병이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한 해 한 해씩 이제 어느 해는 좀 괜찮다가 어느 해는 이제 그 정점을 찍는 게 있어서 다년생 꽃이 좀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심어서 여기에 좀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꽃을 좀 늘리는 게 저희 또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예,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질토여서 고민이 뭐냐면 봄에 가뭄이 좀 심하잖아요. 그 봄 가뭄이 아주 혹독해요. 사질토는 특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말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그냥 그 모종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게 스프링쿨러를 꼭 며칠 정도는 돌려줘야 이제 이게 살아나고 그러는데 아예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돌릴 바에는 점적을 좀 깔아서 어느 정도 좀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가뭄이 왔다가 또 긴 폭우가 오죠. 장마가 또 길게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게 여기에 또 그 첫 번째 밭과 또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밭은 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예. 내가 심지 않아도 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풀이 다양하질 않아요. 그것도 또 신기해. 예. 근데 아직은 그래서 유기물 수치가 좀 굉장히 낮고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랭이 종류, 키 큰 다랭이 종류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특히 요쪽 부분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의 손가락을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함이 좀 많아서 멀칭하고 제초 매트를 깔아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란다 밭은 제가 총틀어서 한 1000평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네 군데 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는 제가 소유한 밭이고 3번, 4번은 이웃 어른의 밭을 이제 자이든 고이든 이렇게 빌려서 쓰는 밭이고요. 네. 채소 경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전체를 다 경운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 작물에 따라서 거름을 넣고 삽으로 뒤집어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품종 하다 보니까 뭐 열매 채소 심는 곳에는 조금 더 거름을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열매 채소 심었던 곳에는 올해는 뭐 완두나 아니면 잎채소 같은 걸 심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돌려짓기, 섞어짓기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년생 허브 또 나물 뭐 채소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멀칭은 뭐 풀이나 베어낸 풀이나 또는 왕겨나 은행잎, 지프로 이제 멀칭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도 대체로 그렇게 멀칭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부분 멀칭이 작년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 밭과 네 번째 밭은 경운하고 비닐 멀칭을 합니다. 이제 여기도 제가 이용한 지는 좀 꽤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물을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분들도 저한테 땅을 주시면서는 쓰기 좀 편한 밭은 본인들이 쓰시는 거고 자기들도 이제 좀 쓰기 좀 난감한 밭을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보면은 산 밑에 있고 그래서 고라니들 이제 양평은 좀 고라니 피해가 좀 되게 많거든요. 또 4번 밭 같은 경우는 멧돼지들이 뭐 이렇게 파기도 하고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고 여기는 또 바로 산 밑에 있어서 그늘이 되게 빨리 지는 밭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심어보고 했었는데 멀칭을 하지 않고는 그 봄가뭄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물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서 그 비닐 멀칭을 이용하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3번 밭은 이제 요 작부로만 이용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마늘, 양파 심고 3월에 나머지 일부분에 감자하고 양배추 심습니다. 양배추는 처음부터 아예 한냉사 해서 키우고요. 또 6월에 이제 6월 초부터 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가 수확이 일어나고 7월에 들깨를 심습니다. 10월에 들깨 수확하고 10월에 마늘, 양파 심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마늘, 양파, 감자, 양배추는 그 안에서 땅을 이제 두둑을 돌려가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밭은 우리 밭에서 좀 많이 좀 떨어진 밭이고 이제 많이 그늘이 지는 밭이라서 그 밭을 전체적으로 다 이용하지는 않고 햇빛이 그나마 잘 드는 밭에 다양한 늙은 호박류를 좀 밀집해서 좀 심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 하는 그늘진 밭에는 이 넝쿨들이 그냥 뻗어가거나 그냥 풀이 자라는 대로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호박류 심고 군데군데는 키가 높이 자라는 수수 이제 심고 그러고 있는데 호박 심고 나서 한 달 후부터는 그 주변만 이제 풀 관리를 좀 해줘요.
비닐 벌칭한다고 사실 풀이 안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이제 풀 관리를 해주면 장마가 오기 전에 그 잎들이 이제 넓으니까 좀 많이 좀 덥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풀이 무성하진 않은데 장마 이후에부터는 이제 막 풀이 많이 자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가을서부터는 그냥 익은 호박류만 떼오고 풀은 그대로 자라게 하고 그냥 뭐 그냥 손 많이 안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40평짜리 정도 이제 2동 쓰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비닐하우스를 꼭 지어야 된다고 이제 했던 꼭 하나를 꼭 짓고 싶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가자마자 비닐하우스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육묘예요. 저는 이제 육묘를 비닐하우스를 이용했는데 육묘 이후에 6월 달부터 사실 비닐하우스를 처음 사용해 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 비닐하우스를 잘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관리를 못해서 막 이것저것 심어봤는데 오히려 노지 재배보다 사실 더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노지에서 고추하고 토마토가 너무 수확이 잘 안 나와서 얘네들을 좀 몰아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고추류 뭐 한 7종, 토마토류는 한 13종 이제 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 심기에 그래서 새로 생긴 밭에 비닐하우스를 하나를 이제 더 심은 거고요. 고추하고 토마토가 끝나면 무하고 잎채소 이제 심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가지과 채소를 이렇게 심고 있는 게 좀 연작장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얘네들한테는 이제 특별히 바이오차나 발효톱밥 같은 거 좀 넣어줘서 네, 이렇게 삽으로 좀 뒤집어주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겨 그 멀칭용으로 쓰는 왕겨는 정미소에서 1년 내내 갖다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밭을 덮는다기보다 겨울에 그 다년생 꽃이나 장물에 이제 올려주거나 아니면 고랑에 많이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퇴비통에 수분 조절할 때 왕겨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농가에서 이제 늦가을부터는 집단이 많이 나오고 또 은행잎도 나오고 깻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늦가을에는 저희들이 이런 걸 많이 이제 모아놓는 게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인데 겨울 동안에 멀칭용으로도 쓰고 또 비축해 뒀다가 내년 농사에 멀칭용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이제 비축해 둡니다. 근데 이제 그 이웃의 논에 있는데 매년 이제 저희가 좀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논을 한번 뒤집어요. 그걸 뒤집기 전에 저희가 이전에 그걸 더 많은 집단을 막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느 해는 가을에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오면은 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가서 이제 긁어서 그 포대에 담아오는데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저 아저씨를 어디다 여행을 보내든지 해서 내가 집단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 또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저희 이웃의 논에 원래 그 공룡알이 없었거든요. 저희 논에는 공룡알이 없었는데 올해 공룡알이 처음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충격을 딱 받았어요. 이분들이 이거를 팔기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오는 곳에서도 그 아저씨 그거 팔면 어떡하지? 이제 막 이제 그런 좀 눈치를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또 어디서 뭐 생기겠죠. 네. 또 제가 하는 농사 활동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 미생물을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심히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배로 희석해서 써야 하는 게 있어서 그 몇 배로 희석해서 이제 매주 화요일에는 그 미생물 또는 뭐 난각칼슘을 주는 날, 그래서 이제 해 뜨기 전에,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면 시비를 해주는 걸 되게 정기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 오는 시간에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잘 못하고 장마가 오기 전 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을 채소에는 좀 많이 해줍니다. 난각칼슘은 달걀 껍질 모아뒀다가 말려서 그 식초에 이제 담갔다가 쓰고 있고요. 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뭐 짠 거나 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간 거는 뺀 그 외의 것들은 다 퇴비화하고 작물의 부산물도 다 퇴비화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뒤집어주면서 밑에 나온 흙 퇴비 모아서 밭으로 다 넣어주는 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녹기계는 관리기, 예초기, 파쇄기 정도이고 예초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네. 제가 이 농기계 부분을 왜 넣었냐면 어떤 그 마르쉐 손님이 저희 밭에 한번 이제 우연히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 관리기랑 예초기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깜짝 놀라실 일인가 했는데 그렇죠. 기계 쓰시죠? 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써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마르쉐 농가들은 다 기계를 안 쓰고 뭔가 이렇게 손으로만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셨나? 뭐 이제 이런 오해가 좀 있으신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예초기로만 다 풀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너무 지났죠? 네 죄송해요. 반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요? 네 제가 육묘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서 농사지면서 가장 기쁜 게 육묘할 때예요. 네. 그 도시에서는 잘 하기 힘들었던 거 제가 체종에 나왔던 거 또 그다음에 구입해서도 이제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육묘 이제 요 가운데는 열선 깔아서 비닐 뭐 이불 또 한 4겹 정도 이렇게 해서 덮어져서 일정한 온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가상위 쪽에는 그나마 좀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좀 커서 어느 정도 자라서 바깥에 좀 내놔도 바깥에서 이제 온도를 견디는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 여기서 키운 걸로 저는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육묘하는 그 뭐 씨앗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겨서 내년에도 육묘하는데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틀맛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요. 이제 농사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과 마치면서 이제 오늘의 했던 일이나 그런 걸 기록을 해두고 있고 뭐 실수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양평에서는 이 시기에는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기록으로 남겨져서 내년에가 되고 중간중간 쓰면서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이게 너무 안 좋았어. 내년은 이걸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던가 내년은 좀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데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네. 네, 안심하세요. 뭐 남편이 자기 사진이 안 들어가면 조금 서운해할 것 같아서 네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고 아까 팜팜팜에 그 남편분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셔서 우리 남편분도 조금 샘날려나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넣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 잘한다 팜의 농사는 일단 소비자들과의 대화, 기억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수세미 자랄 때 보면은 아직 다 크지 않은 거 약간 만져보면 좀 몰캉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맛있게 그걸 요리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때를 보면은 이거 지금 딱 이때인데 싶어서 제가 큐 대표가 생각이 나고 또 토마토가 익어갈 때는 저한테 또 씨앗을 주시고 키워봐 달라고 하셨던 그분한테 좀 연락을 드려봐야겠구나. 이제 토마토가 익어갈 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또 노지 고수 이제 잘하는 거 보면은 내 노지 고수를 기다리는 당진의 손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숭아 순무 이제 심을 때쯤이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 드셔보시고 이거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전화 주셨던 셰프님이 좀 생각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런 것 같아요. 맛있다. 그리고 이제 또 막 기뻐해주는 모습 그거 보면서 또 한 해를 견디고 뭐 힘들지만 또 힘을 내는 그런 게 힘의 원천인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지구농부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자의에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조금 준비가 된 점도 있지만 일단 저의 농사 과정을 조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고요. 뭐 또 그 여러 그 이어온 어떤 인연들이 좀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좀 잘 돼서 내 농사가 좀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었구나. 저 나름대로 발전해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올해 건강 잘 지켜서 농사 좀 열심히 지어야겠다 하는 힘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네, 저희 박정자 농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응원하러 잘한다 팜에 또 다른 안교성 농부님 와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박수 한번 같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지구농부 포럼 두 번째 세션 연결 농사의 스타일을 만들다. 네, 마지막 발표자십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초록손가락 안성선 농부님 모시겠습니다. 저희 PPT를 아까 뭐 받아서 보셨겠지만 되게 불친절한 PPT예요. 사진만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연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가 마르쉐 농부 중에서 좀 거의 소농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하시고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공동체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는 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2014년도에 그 도시농업 관련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그 수업이 고양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했던 분들과 공동체를 만들었고, 저희가 찬우물 농장에서도 농사를 지었고요. 저희의 실습 농장은 구산 노름의 농장이었어요. 그 마르쉐에도 참석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부이면서 유기재배에 관련된 텃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멀칭 얘기도 나왔지만 비닐 멀칭은 그게 이제 좋고 나쁨의 관계가 아니라, 멀칭이 수분도 잡아주고 또 풀도 안 나게 해주고 좋은 점이 많지만, 그게 우리가 또 썼다가 또 빼야 되고 관리가 안 돼 다시 쓰레기로 가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쓰지 말자. 1번. 두 번째는 화학적인 것이 좀 더 가미된 뭐 살충제, 제초제 뭐 이런 부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기본적인 그 농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10년을 했는데, 이 이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체력적으로 그 힘든 부분은 인정하고 가자라고 하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군데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하나는 맨 처음에 실습 농장이었던 구산 농장에서 일부 농사,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2021년부터 그 가치즈음 텃밭이라고 저희가 조성을 해서 짓는 공간이 전체는 한 7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우스도 있고 저희가 공용으로 쓰는 공간 빼고 한 500여 평에서, 그러니까 전체 한 600여 평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그 주 진입로에서 바라본 텃밭 정원 가치즈음의 모습이고요. 이 공간은 원래 저희 함께하는 이제 저희 같이 자리한 김선민 선생님 집안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하게 농사 짓고 있죠. 제 땅은 아니지만. 이곳은 원래는 논이었던 데를, 여기도 땅을 이제 흙을 얹어서 객토를 한다고 표현하죠. 해서 한 7년 정도를 그 동네의 어르신께서 빌려서 쓰셨다가, 그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못 쓰시겠다 해서 그럼 우리가 접수하자 해서 이제 2020년 마늘 농사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21년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때 4명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고 예쁜 모습들을 좀 담으려고 해바라기 선생님, 저희가 닉네임을 주로 쓰거든요. 해바라기 선생님 저기 봄에 우리 마르쉐 나갈 때 튤립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소마 선생님은 씨앗 채종을 좀 주로 담당해서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김선민 선생님, 딸기 선생님, 여기 밭의 주인이시면서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몸에 농사의 이 주기가 장착되어 있는 선생님. 제가 그 2014년에 책으로 공부했는데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거는 이분한테 배웠다라고 하고 농사 짓거든요.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기본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각자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주로 그 수업하는 강사들이에요. 텃밭 수업이든 뭐 원예 수업이든 생태 강사든 이렇게 기본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둘이서 농사를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바쁠 때 이럴 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치가 아주 애매해서 이렇게 항공사진 이런 게 좀 찍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대략으로 제가 그렸어요. 저희 아까 보셨던 그 입구 주 출입구가 여기고요. 여기가 그 저희 요 옆쪽에 수자원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다니는 이렇게 저희도 같이 다니는 비포장 도로가 하나 있고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또 도로 하나가 1차선 도로가 있어서 요 뒤는 산이고 요 옆에는 그냥 관행농 하시는 농부님들이 또 계셔요. 저희가 요걸 만들 때 이렇게 하우스는 하나 이제 21년도에 지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우리가 보리수 나무는 하나 심어보자. 그리고 그 주위로 허브밭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요 동그란 곳들이 큰 물통을 저희가 하나씩 놨어요.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는 여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연결해서 물통에 물을 받아서 저희가 기본은 양쪽에 조루를 들고 물조루를 들고 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게 들고 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분수 호수를 아주 가물 때는 연결을 해서 물을 이렇게 틀어놓는 그거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그 씨앗 받는 선생님, 소마 선생님이 원래 그림을 그리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텃밭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이쪽 농수로 있는 이쪽 입구 쪽 한 중간 정도에서 저쪽을 바라본 건데 지금 여기에 요 집은 옆에 밭 어르신 혼자 사시는 댁인데 다들 저희 밭에 오시면 이분 어째 집 안 파냐고 다 아주 위치가 너무 저희 밭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파실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집이 메인인 것처럼 그려졌지만 저희 밭이 여기 보리수를 맨 처음에 심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브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저희 해바라기랑 그 밖에 여러 가지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저희 밭 작물을 어떤 것들을 심나를 한번 그냥 나열해봤어요. 근데 저희도 주로 이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다 심으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월동하는 작물도 있고 그리고 그냥 씨앗을 퍼뜨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작물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사 시작은 10월부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마늘, 양파, 튤립, 쪽파 같은 구근류들 이제 월동시켜야 되는 아이들 심고요. 보리, 밀도 이때 심어주고요. 배추, 무, 유채, 양배추는 이제 일부는 수확하고 일부는 봄에 씨앗 받을 아이들은 꽃을 피워야 하니까 밭에 그냥 두는 것도 있고 수확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고를 항상 고민은 하지만 우리 규모에서 저장고까지는 이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을 들여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10월에서 11월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멀칭을 저희도 볏짚도 하고 왕겨도 하고 나뭇잎도 하고 여러 가지로 멀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기본 농사가 시작되고요. 기본은 저희가 먹을 거를 우선은 했었어요. 처음엔. 그리고 마르쉐를 나오면서 손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따로 더 이렇게 맞춰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기본 채소들 들어가고요. 5, 6월에는 이제 열매 채소들 들어가면서 이제 기후에 대한 게 이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더위에 잘 견디는 아이들. 가지도 그런 품종. 호박도 좀 더 그런 품종을 좀 섞어서 심고 여기서 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심채, 인디언 시금치, 허브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 햇볕에 잘 견딜 수 있는 아이들, 비를 좀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걸 같이 섞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좀 더 하는 것들이 옥수수, 그리고 이제 콩, 팥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작으로 이렇게 심고요. 양파랑 마늘 수확한 자리 이렇게 이제 심고, 피마자 같은 경우도 저희 잎을 말려서 먹는 용도로 저희가 좋아해서 피마자도 있고, 저희는 이제 꽃이 좀 많은 편이에요. 꽃이. 그리고 7, 8월부터 다시 시작돼요. 당근을 잘 되는 해에는 7월 둘째 주 정도 씨 뿌려도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비가 어떻게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요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배추무 시작되고요. 그래서 잎채소까지 해서 이제 요게 수확되는 시기가 10월, 11월이니까 그렇게 1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무는 꽃나무도 있고, 이제 나무는 많지는 않은데 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숲은 이제 월동하는 아이들이에요. 꽃은 종류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풀이에요. 먹는 풀. 냉이쑥, 달래, 돌나물, 머위치, 부추 요런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퍼져서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산 밑에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늘 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류들이 있어요. 허브류는 식용으로 쓰는 허브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웬만한 거 화장품이라든지 그 관절 연고, 이게 저희가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가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는 허브들까지 이렇게 같이 월동을 시키면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밭에 2020년 11월 15일쯤에 이제 그 전에 11월 초 이렇게 해서 마늘 양파를 심으면서, 지금 여기는 그 전에 어르신이 무를 그대로 이렇게 비닐 멀칭해서 심어 놓으셨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시작해서 21년 1월에부터 저희가 이렇게 비닐들을 벗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지금 700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700평 안에도 땅의 형태가 다 달라요. 어느 쪽은 조금 진흙 있고, 어느 쪽은 조금 모래가 많고, 어느 쪽은 물 빠짐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요 조그만 산 하나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희가 첫 해는 한번 기계가 들어와서 경운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엄청 좀 저희가 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몸을 좀 많이 썼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땅이 점점 이렇게 지금 4월인데 22년 4월, 23년 4월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고요. 지금 여기 요 분들은 저희 마르쉐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 자매분들인데 거의 1년 동안 저희 밭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일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시고 같이 해서 나눠서 먹고, 나중에 이렇게 귀농은 아니지만 일을 그 지방에서 하고 싶고 농사를 겸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앞에 정문 쪽이고, 여기 후문 쪽에 저희가 이렇게 꽃과 함께 있는 저희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 농사 짓는 이야기는 워낙 앞에서들 많이 하셨지만 그냥 멀칭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겨하고, 지금 여기 양파고 여기 마늘인데요. 이제 볏짚이랑 요건 아마 보리랑 밀 요런 거 그 베어놨던 거 같이 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도 되게 저희가 중요한데, 요 아이는 저희가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요건 좀 명아주라고 잘 먹지도 않는 명아주 종류 중에, 그래서 얘네는 엄청 많이 번져 있었던 걸 정말 그 풀씨 맺히기 전에 저희가 막 뽑아내느라, 그래서 거의 좀 정리가 좀 많이 된 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추도 색깔이랑 뭐 그 종류별로 좀 다르게, 여기는 뭐 케일도 같이 심고 해서 사이짓기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제철인 5월에 딸기 먹을 수 있게 딸기도 있고, 그리고 바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에 멀칭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호미를 조금 일부에 많이 심었어요. 얘네들이 그 뿌리내림도 깊게 해서 도움도 주고, 일부는 이렇게 더 자라지 않게 아예 밟아가지고 골에다가 그냥 해서 멀칭도 하고 잘라서도 멀칭하고, 일부는 이렇게 키도 키웠어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그 마르쉐 나올 때 꽃다발이나 이런 거 만들고 리스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강사니까 수업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부 호미를 이렇게 심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풀 작업 중간에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 심었었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두하고 완두를 가운데 심고 감자는 사이드에 이렇게 심어서 같이 키우는 모습. 여기는 지금 여기 그 밀 심은 건데, 여기 사이사이로 지금 뭘 심고 있을까요? 생강. 생강은 조금 그늘이 있어야지 얘네가 그 다음에 그 싹이 트일 때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동안에 얘가 수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멀칭도 하지만 얘가 보리가 자라면서 좀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이런 작업도 해서 대략 어디에 심었다 지금 이렇게 표시하면서 생강 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카렌듈라랑 배추랑 같이 심었는데, 금자나나 카렌듈라 같은 꽃들이랑 이런 배춧가나 양배추 이런 것들을 함께 심고, 여기도 상추 사이사이에 당근 뿌려서 이렇게 사이짓기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보리수 요만하게 처음에 심었던 게 이제 좀 더 자랐고요. 요 밑으로는 지금 서양 토플 야로우가 있고요. 캐모마일도 있고요. 이쪽에는 세인트 존스 워트, 이렇게 허브들이 요 뒤쪽으로는 이제 벨가못 이렇게 같이 허브밭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허브들이랑 작물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보리수가 2년 정도 후에 열매 맺기 시작해서 3년 차 됐을 때 작년에 엄청 크고 예쁘게 잘 열매가 맺어서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보리수를 몇 그루 좀 중간에 심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농사가 10월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중에 이제 일부가 11월 초면 이제 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무는 거의 다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하면 일부는 이렇게 무나 배추의 일부 이렇게 땅에 묻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저희 정월대보름 전에 한번 그 무 구덩이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풀어서 저희가 먹고, 요거 하나가 이제 좀 지금 남아서 얘는 날 풀리면 밭에 이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무꽃이 핍니다. 무꽃 색깔 너무 예쁘게, 무도 좀 종류에 따라 색깔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무꽃이 펴요. 그리고 배추도 일부는 해서 지금 여기 앞에는 무꽃 있고요. 여기는 배추꽃이 이렇게 배추가 꽃대를 엄청 크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요 봄에는 이제 딸기도 있고, 저희도 비올라, 루꼴라꽃, 무꽃, 보리지꽃 이렇게 먹을거리들이 이렇게 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얘네가 월동을 해서 꽃대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요 시기에 요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배추꽃인데 무슨 꽃일까요? 아시면 돼요. 양배추. 양배추인데 여기가 보라색이면
적양배추. 그 보라가 아니고 초록이면 그냥 양배추. 예, 또 달라요, 애들이. 그래서 양배추도 이렇게 꽃을 피웠고요. 요게 이제 배추가 꽃 피고 나면 씨앗이 이렇게 꼬투리가 이렇게 맺어요. 그럼 요거 매달아서 말려놨다가 저희가 씨앗 받아서 가을에 또 뿌리죠. 그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어나가는 씨앗을 다 하면 좋지만 저희가 손이 그렇게도 안 되고 좀 게을러서 이렇게 품목을 몇 가지만 정했어요. 지금 요 무는 쥐꼬리무라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맛도 있는 토종무 한 가지는 저희가 꼭 봤고요. 순무, 그 다음에 배추 중에서는 의성배추하고 저기 제주 구억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꼭 받는 씨앗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커리예요. 치커리가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엄청 크게 피거든요. 얘네는 씨앗 떨어져서 자연 발화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커리 꽃도 저희 밭에 이제 그냥 두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토종상추 한 가지는 또 씨앗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토종상추 얘네가 잘못하면 비 많이 올 장마철이랑 같이 돼요. 그러면 장마 되기 바로 전에 해서 그냥 그 매달아 놓은 채로 이렇게 막 그 민들레씨처럼 막 그렇게 되게 해서 요거 씨앗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은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꽃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밭에 꽃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지금 여기는 애기 돌잔치 하는데 그 케이크에 얹을 꽃이랑 그날 데코할 꽃을 저희 밭에서 하고 싶다고 저희 마르쉐 손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밭으로 꽃을 하러 오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르쉐 출점할 때 요런 다양한 먹는 꽃들과 그냥 관상인 꽃들 같이 이렇게 섞어서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씨앗을 받았으면 이제 육묘 저희도 해야죠. 육묘장은 한 20평 정도 되는 하우스고요. 그 여러분들의 손길이 들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4명이지만 지금 여기는 따님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또 하루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주변의 농부분들이 본인이 육묘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씨앗을 가져와서 저희랑 같이 품앗이하고 나누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육묘를 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씨앗들이 나오고요. 저희 이제 꽃들도 하니까 여기 이제 한려나나 뭐 바질 요런 저희가 아마 한 70% 정도는 저희가 육묘를 하고 나머지 30%는 구입을 한 모종 일부를 이렇게 하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될까요? 저희가 벌도 되게 많아요. 얘는 누구의 꽃일까요? 아시는 분?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그 하나하나가 다 꽃송이잖아요. 작년에 잠깐 저희는 이거 이렇게 꽃 피려고 안 했거든요. 잠깐 뒤돌았다 왔더니 온도가 갑자기 확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꽃을 피워서 벌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찍어놨고 너무 예쁘게 봤습니다. 저희가 농사와 함께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2014년에 그 수업을 듣고 2015년부터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무도 수업해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수업을 만들자. 그래서 어린이 농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찬웅을 농장에서 저희가 어린이 농부학교를 진행했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지금 이 가치지은 농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토는 저보다 저희 그 딸기 선생님의 모토는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어른이 돼서 농부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5년 동안 온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아이들이 크는 것도 저희가 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땀 흘리고 또 함께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꽃다발도 만들어서 부모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 저희가 수확한 배추로 김장해서 한 포기씩 가져가는 까지 해서 어린이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여기 땅이 이제 어떤지 몰라서 그랬는데, 저희가 차르물 농장에 있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그 1년 농사를 함께 하는 그 수업을 저희가 진행했었어요. 그 마포에서 오는 친구들인데, 거기는 그렇게 그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가서 저희가 1년에 몇 번 아이들이랑 생태 수업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농사를 보고 싶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와서 감자 심고, 감자 수확하고, 배추랑 무 심고, 배추랑 무 수확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4번을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런 그 수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그 4월, 5월, 6월 이렇게 해서 허브 수업을 같이 하면서 허브밭 가꾸는 과정을 했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심고 같이 밭을 둘러보면서 수확해서 그거 가지고 증류도 하고, 그거 가지고 스킨이랑 화장품 만들기 이런 과정을 진행했어서 그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요 분도 마르쉐를 통해서 알게 돼서 오셨고, 지금은 퍼머컬처를 해서 올해는 파주에서 퍼머컬처 맛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쌤은 소라쌤이에요. 문소라쌤 있고, 3분 남았어요. 아 진짜? 사진으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사진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체 농사를 했어요. 왜냐면 도시농부들은 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마늘 농사 이런 거 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 마늘 농사 할 친구들 모여라 해서 저희가 마늘 농사를 했고요. 여기는 씨앗 받는 농사를 같이 했어요. 시스터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제가 씨앗농부거든요. 닉네임이 씨앗농부, 연꽃샘, 열매샘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닉네임이 3개가 맞았어요. 씨앗, 열매, 그 다음에 연꽃.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정도 같이 이렇게 씨앗 받는 농사를 같이 진행해서, 요때 제가 씨앗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수수도 도시농부들은 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옥수수 농사 집시다 해서 모여서 수확해서 그 자리에서 쪄먹고 같이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이제 마르쉐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저희가 마르쉐에서는 퇴비클럽을 진행하잖아요. 퇴비클럽을 이제 상반기 동안 진행하는데, 그 손님들이 본인이 드셨던 음식물의 찌꺼기를 뭐 왕겨라든지 발효제를 켜켜이 쌓아서 아주 향기롭게 이렇게 퇴비통을 해가지고 오셔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이거를 농민분들이랑 연결해서 농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함께 했던 그 손님들이고요. 이분들과 함께 이거 모아서 저희는 저희 퇴비간에 갖다가 넣고, 그걸 다시 저희 작물 옆에 퇴비로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농장에도 방문하고 수확도 하고 뭐 심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고양시에서 농사 짓는 여자 농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삽질하는 언니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같이 밭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한컷 찍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모여서 서로 힘든 이야기 나누고 서로 도와줄 것들 도와주고 하는, 손을 돕는 그런 모임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작년에 저희 밭의 작물로만 이렇게 디너를 한번 꾸며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밭에 다시 갑니다. 저희 밭에 이제 근대
근데 저희가 국만 끓여 먹잖아요. 근데 가지고 이렇게 퀴쉬 만들어 주시고 감자, 그다음에 여기 좀 색깔이 그렇지만 비트 가지고 또 이렇게 샐러드 해 주시고, 그리고 허브랑 식용꽃 이렇게 샐러드 해서 저희 밭 작물로만 이렇게 한 끼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요 모습 하나 넣었고요. 저희 밭엔 고라니가 기본적으로 오는 건 기본이고요. 멧돼지는 안 와서 그것만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향기 나는 걸 좋아해요. 당근, 미나리, 딜, 회향 이런 거에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예쁜 모습을 남겨고 또 산호랑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남겨둡니다. 청벌레 엄청 많죠. 얘네들이 양배추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냥 저희는 요 소개만 해서 먹고 판매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아이들은 저희 밭에 마스코트, 장지도마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지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나뭇가지나 풀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층층이 있으면 그 사이에 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숲 밑에는 그런 거를 조금 보존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먹이 사슬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 방앗개비하고 여기는 일하고 있는데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둘이 있는 걸 저희 딸기쌤이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 밭에 맹꽁이도 나오고 두꺼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청개구리의 얘네 이름이 원래 영문이 트리가 붙더라고요. 얘네 원래 나무 위로 올라가는 애들인데, 옥수수 밭에 가면 얘들이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가 다 청개구리예요. 엄청 예쁜데, 저희는 엄청 예뻐합니다. 좀 전에 이렇게 뵀는데 얼굴이 이러셨는데 저희는 엄청 예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랑 같이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퇴비클럽과 함께 하는 게 저희 지렁이 분양이에요. 마르쉐에서. 그래서 지렁이들, 저희가 지렁이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 텃밭에서 지금 겨울도 좀 추웠어서 걱정했는데 지금 너무 잘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렁이 분양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밭에 이제 사진들 보실 거예요. 저희 튤립밭, 저희 옆에 분들의 그 우려를 엄청 저희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어르신들이 봄에는 저희 밭을 지나다니면서 튤립 너무 잘 봤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데이지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고요. 그리고 당근꽃이 또 올라오고요. 수레국화, 세인트 존스워트, 얘네는 저희가 그 관절 연고 만드는 데 쓰이는 꽃이에요. 얘네를 오일에 담가 놓으면 그 오일이 그 약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활용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호밀밭 사이에 양귀비, 저희가 첫 해에 뿌려놨던 애들이 계속 씨 떨어져서 이렇게 양귀비 밭이 엄청 예뻐요. 소리는 크게 안 나지만 지금 여기도 벌들이 엄청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희 밭을 둘러보러.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양한 작물들, 오크라, 목화는 벌레들이 비슷해요. 좋아하는 벌레들이.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옆에다 심어줘요. 그러면 초기에 목화를 엄청 잡아먹거든요. 오크라가 조금 더 자라기가 쉽겠죠. 얘는 조금 늦게 저희가 달에 피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옆에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도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토종 해바라기, 이렇게 한 대에 하나만 꼽히는 이게 한 대에 하나만 꼽히는, 그래서 꽃이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해바라기, 이때가 그 오징어 게임 그거 막 나왔을 때였어가지고 요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는 이제 목화도 저희가 매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저희가 한 해 가을에 저 이런 거 필요해요 라고 해서 주신 거를 택배 보내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식용꽃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꽃, 가지랑 오크라랑 몇 가지 보내주세요. 해서 공심채 뭐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게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가을색으로 이렇게 당근 잎 있는 채로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레몬그라스랑 보내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이제 마르쉐에 출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구산 노르메 농장과 함께 나오다가 2017년부터 저희가 초록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작년이 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한 22번 정도 해서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마르쉐 고향, 저희가 이제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있었던 모습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희는 좀 즐겁게 하자가 모토예요. 그래서 하다가 좀 힘들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푸르르 해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힘내서 와서 하자, 이런 주의고요. 그 대신에 계절의 변화는 꽃과 작물과 뭐 그 밖에 동물, 곤충들과 계절의 변화 느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과 좀 많이 웃으면서 농사 일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초록손가락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농부시장 마르쉐와 연결되어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계시고 또 이웃들과 땅과 땅 그 농장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과 연결지어서 농사짓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 연결 농사의 스타일을 만들다 질의응답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질의응답과 마찬가지로 종합재미 농장의 안정환 농부님이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세션 2에 발표를 하셨던 안성천 농부님, 박정자 농부님 자리하시겠습니다. 두 분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세션 2가 연결 농사의 스타일을 만들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마르쉐에서 이제 김정석 박사님이 새로운 농민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농부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박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제목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너무 멋있게 설명하고 싶은데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고 맴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좀 떠올려 보면 농부들이 만약에 뭐 이마트나 이런 데 큰 데서 우리 납품해 주세요 라고 하면 가지 한 박스 이렇게 납품 못 하잖아요. 가지 몇 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몇 트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것들을 다양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르쉐에 나오는 농부들은 그런 대형 똑같은 거를 여러 개 키우는 그런 농사가 아니라 다양한 손님들이 오고 다양한 것들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마르쉐라는 시장 공간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것들을 심어보고 실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농부들도 자기의 농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게 될지, 만들어 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만들어간 모습들이 이제 오늘 네 팀의 발표하는 모습에서 너무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연결되는 것들, 그래서 시장과 농부의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와 농부의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아까 이제 잘한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요리사가 같이 농장에 방문하면서 또 그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시고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요리를 해먹는 소비자와 농부의 관계가 아니라 요리를 사 먹는 소비자와 농부 사이에 있는 요리사가 또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농부의 농사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줄로 표현된 것이 연결 농사의 스타일을 만들다 이 세션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가 1세션에서는 조금 이제 채소 농사와 더불어 나무도 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농부님들이 얘기했다면 또 이제 2세션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하셔서 자신만의 농사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농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월에서 3월 요때를 좋아해요. 육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저희가 포트에 넣어서 발아댈 때 이대로만 올해 농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그 기분이 있어서 전 요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먼저 할 걸. 그런 생각 해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육묘 과정 가장 좋아하고 가장 큰 보람 느낄 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10월쯤 되면 겨울이 빨리 그리워집니다. 사실 남편과 저를 10월에 움직이게 하는 거는 빨리 12월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하고서부터 가장 크게 이제 변화된 게 농사를 끝마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쉽니다. 네. 무조건 쉽니다. 네, 때는 밭에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어야 또 그 다음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만 딱 꼽기는 좀 그렇고 매년 또 그러니까 매월의 계절이라는 게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는 해요. 네. 맞아요. 선생님 아까 얘기하시면서 장마 그 여름 전과 그 여름이 지나고 난 가을에 제일 노지밭이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 저기 팝팝팝 너무 있고 고개를 엄청 이렇게 끄덕이면서 맞아 저 시기에 딱 지나면 풀이 미치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 보면 노지 농사가 이제 서리를 거의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빨리 올 때는 빨리 와서 너무 급한데 오고 나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약간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신이 이게 꾸준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농사를 꾸준하게 하게 농부님에게 꾸준하게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이제 꾸준히 해왔다고 보여져서 좀 다행인가 싶기도 한데, 그때마다 고민이 있고 이제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가지 작물만 농사 짓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발을 들여놨었다면 질려서 금방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짓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농사의 매력이라는 게 생겨서 오래 할 수 있었고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기본 이제 4명이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좀 지쳐서 오늘은 좀 뭘 좀 쉬어볼까 그럴 때 오늘 뭐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저 혼자 하지 못하게 같이 와서 도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농사는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농사는 사람의 손길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기계를 쓰더라도 그럴 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지속 가능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은 꼭 친구를 만나서 같이 지으시라고 저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힘이 또 엄청 커요. 그러네. 옆에서 말하면 다 그냥 끄떡끄떡거려지는 게 이거 참.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늘 있어 왔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그 귀농할 때 남편은 농사를 전혀 짓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었어요. 내가 농사 지어서 먹여 살려주겠다. 근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닌데 농사 짓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선뜻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농사는 다 나처럼 짓는 줄 알았대요.
예, 다 나처럼 이제 그 주말 농장에서 짓는 걸 보면서 다 저 사람처럼 농사 짓는 게 농사인가 보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 야평이 와서 보니까 그 아저씨들 많잖아요 옆에 그 아저씨들이 붙잡고 너네 왜 이러냐 왜 비닐 멀칭 안 하냐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주 일장연설을 엄청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리 하더라고요. 농사는 다 당신처럼 짓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짓는구나.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몇 년간은 남편을 그 뭔가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도록 이해시키는데 좀 저희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좀 답답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너무 꼼꼼해서 좀 이렇게 답답한 점 뭐 그런 거 있었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나한테 장가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랬는데 옆에서 그래도 좀 느리지만 조금 더 잘은 또 모르고 막 이것저것 좀 따지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있어줘서 내가 좀 해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그 계절 얘기했던 것처럼 잘 쉬어서 또 그 다음에 또 잘 움직이는 힘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가 이렇게 뭔가 러브레터 같은 이 아까 이렇게 사랑꾼의 러브레터가 세션일에 또 한 번 있었고 오늘 또 다란다팜 선생님 러브레터를 또 이게 보내드리면서 또 그 사람의 또 기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달래면서 가야겠죠. 저희가 같은 양평에 있어서 이제 종종 뵀었는데 정말 이제 꼼꼼하고 그 세심하게 그 밭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설부장님의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밭이 또 함께 아름답게 빛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존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 그 도시 텃밭에 구체적인 뭐 이렇게 장비나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질문도 제가 바꿔서 조금 난감했던 게 이 농사라는 게 어떤 작물이 될지 어떤 규모가 될지 뭐 공동체가 될지 그냥 나 먹을 게 하게 될지 이런 방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록손가락 선생님께 그냥 도시 텃밭을 시작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뭐 이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경운도 한 번 딱 했고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제 삽으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뒤집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홈이나 이런 걸 써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구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리고 제초도 거의 낫으로 사용하고 아주 우거진 그 여름 시작 때 한 번, 가을 농사 시작 때 한 번 그 입구에서 그 밭 들어가는 그 부분만 예초를 이제 저희 딸기쌤 남편분께서 오셔서 해주시는 거 말고는 삽, 낫, 호미, 괭이, 쇠스랑 5가지로 저희가 농사 짓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은 다 굵어졌고요. 엘보도 조금씩 이제 오고요. 그렇긴 한데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력 운동과 함께 이제 저희 마르시에 나올 때는 저희가 노지만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고가 없어요. 그러면 신선 채소를 언제 수확해야 될까요? 새벽에. 그러면 4시부터 저희가 시작하거든요. 새벽 4시. 이제 막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아까 그 마늘 공동체 수확한 게 그 새벽 4시에 모여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려면 엄청 뛰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한 5-6가지 농기구면 충분하더라. 저희 규모는. 근데 저희 규모를 넘어가면 좀 더 그 기계적인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조루. 저희 아까 물조루 막 뛴다고 얘기 드렸죠? 물질적인 거를 생각해 주셨어요. 한 손에만 들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항상 양손에 하나씩 들고 뜁니다. 물조루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는 2개 들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중짜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공동의 어떤 텃밭이든 공동의 운영이 저는 항상 그게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아까 이제 뭐 친구들이 좋고 연대가 좋아서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어떤 그 안에 또 다른 기율이나 뭐 이런 건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떤 수익 구조나 뭐 이런 분배에 대해서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게 또 심히 궁금해요. 일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좀 더 가져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랑 딸기쌤이 좀 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 작물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셔요. 그리고 아까 마늘 공동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까 사다리 그려놓은 거 보셨죠? 마늘 대중소로 해서 묶음을 6명이 있으면 6묶음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사다리 타서 하나씩 가져가요. 그러면 내용물은 다 가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품목별 공동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르쉐에 나와서 판매되는 것에 대한 거는 그 일한 만큼으로 적정을 나누고 그 많이 가져간 사람이 그 다음에 밥을 많이 삽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저희가 그게 맞아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요. 저희가 4명이 다 그 일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보신 것처럼 막 앞에서 막 뛰어가고 막 뿌리고 심고 마르쉐 나가서 손님들 만나고 하는 거 주로 하고요. 저희 딸기 선생님은 제가 나온 뒷정리, 밭에 뒷정리가 엄청 많아요. 풀 나오는 거 풀 정리하고 저희 그 마르쉐트 같은 데 나오고 나면 잔사 같은 거 남는 거 정리하고 하우스 정리하고 뒷정리 다 맡아서 해주셔요. 그리고 아까 소마생 같은 경우는 체종이 제일 어려운 게 그 작물의 그 1년 주기를 다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고난이도가 체종이에요. 그런 걸 또 다 맡아서 해주시고 해바라기 쌤은 우리 바빠요 그럼 뛰어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서로가 양해되고 같이 가는 그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저는 공동체 만드실 때 너무 비슷한 분 아니라 좀 다른 분끼리 만나시라고 하거든요. 초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서로 보완이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분이랑 만나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면 잠을 못 잘 것 같다. 나 한 번만 이러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위기가 꼭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없었을까요? 어떤 부부간의 위기를 말씀하셨나요? 살면서 많은 위기가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사전 질문 중에 힘드실 때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위기라고 하시지만 뭐 공동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체력이나 관절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마음이 힘드신 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냥 가볍게 힘드실 때 또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관절의 위기를 말하니까 이제 많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살았지? 일단 부부간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붙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출근하고 그냥 이랬다가 제가 그냥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해준다는 소리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오기는 왔는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막 몇 개월 내내 계속 2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을 그래서 볼 일이 있으면 나가셔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주변에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겹쳐 있는 게 이게 하다가 일을 하면서 주로 화는 제가 많이 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뭐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확확 변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그 내 몸이 왜 나무늘보처럼 움직이고 있지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너무 이게 이렇게 해서까지 내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뭘까? 약간 그런 회의가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이 되면서까지 이렇게 막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몽롱해지는 순간이 좀 계절을 지나면서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일을 좀 멈춰야겠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뭔가 급한 일이 있지 않으면 잠깐 멈추자고 얘기하고 무조건 어디로 떠납니다. 예,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운전을 맡겨서 같이 떠납니다. 예, 이제 농사일보다는 또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같이 떠나면 기분을 좀 바꿔주면 기분 전환을 좀 해주면 뭔가 얘기도 조금 편하게 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힘들었던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편이고 이제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안 그래도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이제 이러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농사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쉬니까 중간중간 좀 쉬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제가 또 힘든 위기라면 어떤 분이 저 막 기농했을 때 그 소리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밭을 늘려서 많이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안 하는 땅 그냥 뭐 공짜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한번 해보고 되게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최대한 한번 내 힘이 어디까지 한번 할 수 있나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최대까지를 찍었어요. 근데 최대까지를 찍고 그런데 뭔가 이제 거기서 너무 힘듦이 이제 느껴지니까 많이 하는 게 최선이 아니구나 하고 좀 줄여 나갔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 비닐 멀칭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 비닐 멀칭밖에 지금 답이 없는데 생각이 좀 들면서 그거를 실행하는데 제 마음의 갈등이 사실은 좀 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농사를 진행해왔던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비닐 멀칭을 쓴다는 자체에 뭔가 약간 죄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내가 그런 비닐 멀칭을 하느니 농사를 아예 접는 게 맞나? 뭔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나은가? 이제 그 약간 그 고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시기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를 좀 생각하는 걸로 바꿨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즐겁게 농사 짓는 거, 또 남편이 또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는 이제 노력을 해보는데 내 양심이 허락하는 데까지라고 이제 저는 그때 결론을 내렸고 일부 비닐 멀칭이 좀 들어가는데 좀 마음에 뭔가 안정을 찾았다고 그래야 되나? 치면서도 치는 일도 사실 힘들거든요. 걷어내는 일도 힘들고 이만의 노동력이면 풀을 봐도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몸에 무리가 오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무리가 되면서까지 이 농사를 짓는 게 약간 맞나? 이제 뭐 약간 어떤 그런 회의 갈등 막 이제 그런 게 좀 일어나서 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제 마음이랑 협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부는 비닐 멀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줄여가고 최대한 그리고 품종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조절을 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좀 밭에서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힘들었다 이런 거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지칠 때 저희는 이제 그래서 꽃이 많아요. 꽃 보면서 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과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밭 주변에 숨은 맛집들 찾아다니고 그런 걸로 저희가 좀 풀고 있고요. 그 위기보다는 이제 뭐 기후 위기나 이런 얘기들 이제 계속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시간이 좀 더 늘었다.
전에보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레몬 버베나를 키우는데 노지에서 키우는데 제가 10년 키우면서 하나, 둘, 3번 월동시켰어요. 그거는 3번이 따뜻했던 거예요, 겨울이. 걔네 위에 볏짚이랑 왕겨만 덮고 월동을 3번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처음 월동시켰던 때보다 지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지 막 이 농사에 대한 걱정은 아직 저희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늘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받게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마르시에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셨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거의 끝 무렵에 이제 진라면 농부님 인터뷰가 살짝 지나갔는데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면 농사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마르시에 오면 다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들이라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농들에게 마르쉐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얘기들을 너무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선배 농부들이 있어서 또 힘을 얻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꼭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막 근데 나 이거 얘기하면서 울면 어떡하지? 막 이래. 아까도 이제 정자쌤한테 얘기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 발표하신 분들 소개를 이렇게 쭉 보다가 정자쌤이 이제 잘한다팜 소개를 하시면 마지막 문장을 딱 봤어요. 한 해도 쉬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농사는 재미있습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해도 쉬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농사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모든 재밌는 농사를 좀 한번 자기의 것으로 느껴보시고 즐겨보시고 그 재미를 또 저희하고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사회하시는 분이 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세션 2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5년 지구농구 포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농부시장 마르쉐가 지구농구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하고 싶은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쉐 친구들 이보은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의 벌새의 숲에 관한 소개와 이 지구농구 포럼에 관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네, 충분히 다들 마음으로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많은 고민들을 안고 가실 것 같아요. 저 사실 너무 감사한데 오늘 농부님들 정말 바쁜 때거든요. 근데 정말 멀리서 이런 작은 도시 농부들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로부터 배울 것들을 찾아서 또 정말 나는 만평 규모의 농사를 지구농법으로 짓는 농부님들도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사실 지구농구 포럼에 이렇게 쌓여가면서 우리를 같이 성장시켜 간다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농부들은 지구 정원사기도 하고요. 지구 공간 디자이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씨앗 지킴이기도 하고요. 또 지구 요리사기도 하고요. 네, 정말 장지 도마뱀 지킴이? 네, 고라니나 멧돼지 사육사? 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지구 농부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구 농부들은 정말 생태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요. 정말 작은 지구농부들의 밭은 정말 많은 농부들이 산비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한 번 오면 유기물질이 쓸려 내려가 버리고요. 그리고 정말 멀칭 안 하고 농사 하우스 안 쓰고 그 대한민국이 다 비닐을 뒤덮일까 봐 네, 정말 나만큼은 자연물로 멀칭하면서 농사 짓고 싶은데
이 폭염과 이 속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이 햇빛을 그대로 이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작물도 더 이상 이 여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네, 그늘나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울타리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청년 농부들의 경우는 정말 땅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땅에 정말 나무 한 그루가 좀 번듯하게 있어서 그 나무 아래서 친구를 불러다 함께 새참을 나눠 먹고 싶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농장을 갖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땅은 없지만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있거든요. 지구 농부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구 농부님들을 더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박수치고 격려만 하고 끝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에콰도르의 선주민들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숲이 타고 있고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벌새 한 마리가 물 한 방울을 찍어서 그 불을 끄겠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너 정말 무슨 이거 이상하다 놀렸겠죠? 그런데 그 벌새 정말 엄지손톱만한 벌새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네. 농부들 애쓰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농사를 좀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걸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려는 거는요. 토양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다년생 풀이나 뿌리들이 그 토양을 잘 붙잡을 수 있게 하자. 거기서 미생물들의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자. 경운이 필요 없는 다년생 씨를 통해서 정말 토양으로 탄소가 다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숲을 통해서 미기후를 조성하고 그리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게 하자.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먹거리를 함께 나누면서 생물 다양성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자. 그리고 숲과 연결된 아름다운 농업 공간을 농부가 자신의 자산으로 갖게 하자.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생활 방식에 맞는 그런 먹거리 숲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보자. 이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저희가 지구농부 지구농부 프로젝트의 하나의 캠페인으로 시작이 됐고요. 벌새의 숲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 벌써 많은 시민들 또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작은 예산들을 기부금들을 가지고 농부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함께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농부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소비자 시민께서 그 농부들과 함께 그 나무를 심고 함께 가꾸는 일을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프로보노 선생님들이 더 좋은 작물 길들을 구성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드는데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벌새 숲을 오래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다 같이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농구 포럼 올해 4번째 이렇게 열었는데요. 그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힘내서 함께 지구농부의 삶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